나 되게 바빠. 그리고 날 만나면 너가 이전과는 다른 보험의 관리를 받을 수 있거든? 만날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거절하시는 분 당연히 있죠. 그치. 그런 분들은 굳이 저는 지점장님처럼 빨간색으로 해놓고 굳이 지켜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팀장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거절이잖아요. 두렵죠. 지점장님 두려워하시나요? 기분이 좋진 않죠. 왜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거절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바빠서 안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절에 대한 면역력이 쉽사리 생기진 않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포인트인데 다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멘트는 다르지만 결국엔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고객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진짜 어렵죠. 우리 거절 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 화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고객이 싫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예 다른 화제를 전환을 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지점장님 얘기 듣고서는 너무 좋았던 건 보통은 만나야 돼 이 얘기만 하다가 화제 전환하신 거잖아요. 그럼 고객님 싫으시면 다른 고객님들이 이거 만나보시고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화제 전환을 하는 거죠. 그쵸, 그쵸. 원래 내 목적은 만나야 돼만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고객이 뭔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새로운 화제를 전환을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약간의 스킬은 필요하긴 한데 연습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스킬을 보여주세요, 지금. 스킬을? 제가 거절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어떻게 거절하실래요? 저 진짜 바쁘고요. 평일에는 시간이 안 돼요. 근데 그럼 평일 말고 저희 어차피 스케줄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주말도 가능하시고 공휴일도 가능하신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고객님 계신 곳으로 제가 가서 딱 30분만 시간 내주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솔직히 저는 30분이면 가능한데 고객님들이 대부분 질문을 많이 하셔서 보통 1시간씩 넘어가는 경우들도 조금 많기는 해요. 그러면은 지금 평일보단 주말이 편하신 거죠? 네,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응. 저는 보험을 저희 남편이 관리해요. 저는 보험 잘 몰라요. 오셔도 저는 보험 뭐가 입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 고객님, 우리 보험은 가족이 다 같이 알고 있어야지 제일 좋아요. 혹여라도 고객님이 만약에 아프셔서 청구라든지 이런 게 하기가 힘든 상태라든지 아니면 내가 보험이 어떤 거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족들이 내 보험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배우자님이랑 제가 같이 뵙고 상담 도와드리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빠져나가기 힘드네요. 그쵸? 네, 제가 자꾸 계속 지난 영상도 관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고객이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고객은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그쵸? 고객이 지금 이 거절하는 게 왠지 시간인지 관리자가 달라서인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관리해 주시는 분 있어요. 저희 옛날부터 저희 부모님 거부터 관리해 주시는 분 있어요. 고객님 그러실수록 점검 받아보셔야 돼요. 관리자가 있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너 관리자 있어? 축하해. 좋네. 근데 그럴수록 전문가한테 또 다른 관점에서 받아봐야 돼.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고객님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요거를 그냥 잘 믹스 매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담당자 있어요. 그러면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끊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 그치. 안 되는 건 없어.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만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콜할 때 목적 자체가 1차 방문으로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게 목적이고 그게 시작이죠. 그쵸. 그리고 1차 방문의 목적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정보 파악을 하려고 1차를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콜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 사람이랑 계약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저희 신입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거절 멘트는 기본적으로 3번은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 좋아하잖아요. 근데 3번도 안 하고 고객이 거절해서 싫대. 바쁘대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드릴게요. 고객님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싫은 게 어딨어. 왜 싫은지 근데 잠깐만. 싫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데? 고객님이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혹시 싫으신 이유가 있는지. 물어봐요. 왜 네, 싫냐고? 여쭤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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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이 왜요가 진짜 너무 좋은 게 우리 어린 애기들의 이제 말이 트이면 엄마 아빠한테 질문하는 건 왜요가 진짜 많잖아요. 궁금하니까. 그치? 순수하게. 이거는 이런 거야. 이 장난감은 이렇게 노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왜요? 그리고 또 아니 그래서 이런 거라니까 왜요? 보통 애기들은 우리에게 왜요를 한 5번 이상은 물어보거든요. 자기가 납득될 때까지 아니면 그게 재밌어서라도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싫으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 내가 진짜 바빠서 힘든 건지, 아니면 이 보험 관련된 내용으로 이전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 설계사한테 너무 당한 게 많아서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생각만 해도 싫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담을 받았는데 크게 효력이 없었거나. 이미 나는 내 보험을 최근에 상담을 받아서 굳이 받고 싶지 않다라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드리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런 분들이 더 무섭거든요. 아, 딱 봐도 만나가지고 보험 뭐가 부족하다 어쩌다 하면서 새로 해지시키고 가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미 상담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알았지? 하고 끊으시면 안 되고 아, 고객님 이미 상담을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이전에 상담 받아보셨을 때 담당자분께서 그런 권유를 해주셨다는 거는 고객님 보험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제 컨설팅을 해주신 걸 텐데 그때 보험 진행은 하셨나요? 물어보세요. 그치, 그치. 그거에 연결되는 내용으로 1년 전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이미 다 계약했어요. 최근에 리모델링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너무 건강하셔서 청구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청구가 필요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건강하셔서 상담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막상 보장 분석을 열어서 보면은 상담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결국에는 이유는 다르지만 거절하는 어떤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해서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권유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맞죠. 이게 무너지면 전화하기 힘들어요. 딱히 거절이 아니어도 이미 거절 받았던 경험 때문에 전화를 조금 두렵게 시작하시는 팀장님들도 계시기 많죠, 때문에 많죠. 이런 사례도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많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콜은 진짜 잘 안 들려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콜을 좀 많이 이렇게 조금만 공유를 하셔도 이 사람도 이렇게 거절하는 고객을 약속을 잡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은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워보실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조금 듣기 싫더라도 콜은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셔라. 그리고 멘탈 관리를 하셔라.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거절은 그냥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그치? 기본값으로 깔려있는 거에 오히려 네 오세요 하시는 고객님이 더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죠? 네 오세요라고 했는데 갔더니 막 치료력이 어마무시하고 당장 어제 날짜에 수술해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커피 마시고 싶어서 나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있었어요. 고객님이 빙수를 사달라고. 아, 사달라고? 네, 사달라고. 뵈러 가서 상담 다 하고 더웠나 보네요. 네, 빙수를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커피를 드시는데 빙수를 드시던가요? 네, 딸기 빙수를. 오. 그래서 뭐 얼마든지 그럴 정도의 같이 고객님을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제공은 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맞아.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콜하는 거 기준 자체가 약속을 잡겠다라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리고 비고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비고객들도 약속을 잡기 위해서 통화를 하거나 고객이 뭔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비고객이라고 해서 거절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기고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소개받은 고객. 우리가 착각하는 게 소개받은 고객도 기고객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치. 근데 저는 신규 고객이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잘해드려야 된다고 더 신경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한테 소개해주신 그 고객님이 어떻게 얘기했던지 상관없이 이분은 나한테 첫 번째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이분한테 처음 통화할 때도 처음 고객님 통화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접근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첫인상 밝게 진행해주시고 원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거절을 할 수 있어요. 소개받은 고객인데 소개해서 연락드렸더니 지금 당장 바빠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심지어 정보도 안 주셔. 개인정보도 안 주시면서 나중에 얘기하겠대. 이것도 거절이랑 매한가지거든요. 거절이죠. 당장 만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대응하시는 것도 이거는 솔직히 연습하면 된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통화 진행하는 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후부터가 아니라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잡거나 뭔가의 조건을 확인하려고 통화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어야 5분이거든요. 통화 그쵸. 길어져 봤자. 그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건들은 연습으로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얼굴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화법 주르륵 써놓고 그중에 한 개씩 골라가지고 읽어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오히려 쉽다고 봐야죠. 그쵸. 근데 보통 이제 거절을 여러 번 당하시는 분들이 연습도 없고 스크립트도 열어놓지 않고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까였으니까 또 알겠다고 하고 끊으면 되지. 그리고서는 또 피드백 할 때는 또 그냥 거절했어요.
안 하도 별로예요. 된대요. DB가 별로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어. 지점장님, 이번 달 DB가 너무 별로예요. 근데 저번 달에 거절하신 화법하고, 이번 달에 다른 고객님이 거절하신 화법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멘트가 다르니까, 그치. 너무 다양하게 거절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어. 같아. 사실은 똑같은 건데. 고객님이 만나기 싫어요라고 거절을 하실 때 하는 멘트들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전화하실 때 진짜 익숙해지신 분들도 스크립트를 펴놓고 하거든요. 당연하죠. 말이 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스크립트 보시고서는 좀 콜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보통 이제 익숙해지시게 되면 스크립트도 안 펴놓고 그냥 막 전화하시다가 아이씨 또 거절됐네 다른 사람 또 거절돼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진행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스크립트는 펴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모르니까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AI처럼. 네, 고객님 바쁘시다고요? 그러면서 눈으로 빨리 바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서, 그치. 그러시군요. 고객님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센터에서도 이만큼 책 펴놓고서는 진행해요. 2만 원 두께로 화법집을 줘요. 그렇게 맨날 전화를 하는데도 그쵸. 그걸 보시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멘트가 나오거나 이런 것도 다 공유해줘요. 저희도 저희 팀원 분들한테 통화하거나 아니면 방문 나가서 화법 써야 되거나 문자 보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공유해드리죠.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쵸. 근데 그거를 줬을 때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랑 팀장님의 재량이죠. 하셔야죠. 해야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스크립트대로. 그리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럼 갖고 오세요. 그래야 봐드리죠. 갖고 와서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말한 어였는데 아라고 대답한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려면 좀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점장님 콜 했어요. 마무리 이제 콜 끝나고 나면은 네. 그때 이제 뭐 대처해 주시는 방안이라던가 문자를 보내신다라거나 문자 보내야죠.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보통 이제 고객님이 부득불 너무 스케줄이 안 되셔서 뭐 다음 주, 뭐 3일 이상의 어떤 시간 이후에 봐야 되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다음 날로 잡거든요. 오. 하루 이틀 이내로 볼 수 있게끔 방문을 잡는 편이라서, 그럼 고객님 지금이 월요일이고 수요일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화요일 텀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끊을 때, 그럼 고객님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연락드릴게요. 이제 언지를 드려요. 제가 언제쯤 너한테 다시 연락을 드려야 라고 얘기를 하고 끊고 실제로 화요일날 문자해요. 월요일은 안 해요. 귀찮아서일 수도 있는데 화요일날 문자를 고객님 어제 전화드렸던 담당자 박진희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 어디서 뵙기로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거는 약간 제 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장소를 정하지 않아요. 좀 전화하시면서 네이버 지도 펴놓고 주소까지 정확하게 해서 카페까지 확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안 해요, 그렇게. 네, 저도 이렇게 해요. 그냥 정확한 장소는 정하지 않고, 그럼 고객님 수요일날 뵙고요. 그 전에 제가 어디서 뵐지 정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확인차.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약속 확정 문자를 받아야 돼, 내가. 그래야 움직이잖아. 만나요 해놓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통화할 때 수요일날 만나요 해놓고 화요일날 고객님 내일 저희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뵈면 어때요?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걸 마지막 멘트로 써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동해야 해서 고객님 일정의 변경은 없으시죠? 그걸 하루 전날 꼭 보내드려요. 근데 그거를 보낼 때 명목이 있어야 되니까 주소를 그때 정한다. 카페를. 고객님 검색해보니까 말씀해 주신 주소 근처에 여기 이디야 커피가 있던데 여기서 만나 뵈면 괜찮으실까요? 저는 약간 그냥 구어체로 보내요. 막 딱딱하게 웹발신처럼 보내지 않고 왜냐면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실 수 있어서 그냥 말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내일 여기서 만나 뵈면 괜찮으실까요? 제가 스케줄을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확인 문자 부탁드려요. 그럼 보통은 네 좋아요 글로 오세요 혹은 뭐 거긴 사람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뭐 이렇게 주시는 분들은 거의 취소 안 하세요. 그치. 그렇게 답장 주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 조금 한 번 더 굳히기를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저도 구체적인 장소를 고객이 정해주면 진행을 하고 그게 아니면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선 안 하죠. 네, 전화기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롯데마트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까지만 해놓고 롯데마트 어디서 만나지는 안 정해요. 그리고서는 전날에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 이날 뵙기로 했었는데 여기 롯데마트 근처에 보니까 요런 카페가 있더라. 스타벅스가 있던데 여기에서 뵙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문자에는 정말 그냥 웹발신처럼 보내요. 오히려 웹발신처럼 그냥 정말 상담이 예약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방문 예약입니다. 누구누구 고객님, 장소 어디, 일시 어디. 취소되면 연락 주세요.
그치. 장소 변경 내용은 원하시고. 똑같네요. 다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는 그쵸. 거고 풀어서 저처럼 보내실 수도 있는 거고. 구어체로 보냈더니 고객이 저를 못 찾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실 수도 있죠. 보험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상담받기로 했던 거 약속했던 걸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끔 그렇게 내용을 보내놓고 시간 텀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약속을 잡은 게 조금 길어져서 최근 또 휴가철이니까 네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전화 끊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고 그리고서는 한 3일 정도 뒤에 한 번 더 보내고 똑같은 내용을 또 보내시나요? 네, 어차피 비교 보내준 것처럼 보내니까 똑같이 하나 더 보내고 그리고 만나기 전날에 하나 똑같이 문자 보내고 그 만나기로 한 시간대에 맞춰서 전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오전에 문자 보내놓고 5시에 전화해요. 그러니 내일 5시에 뵙기로 했는데 일정 기억하고 계시죠? 장소 여기서 뵙는 거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확인 전화를 하면 그 시간대를 고객들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5시에 전화를 준 거를 기억을 하시는 그쵸. 거죠. 그래서 약간 전략적이군요. 그쵸? 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면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약간 심리 싸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고객에 대해서 이런 심리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원하는지,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내가 맞는 거를 컨설팅해주고 제안해줄 수 있는 거 아니라서, 전화도 마찬가지거든요. 통화를 하고 나서 약속이 잡혔더라도 문자랑 전화를 이제 시간 텀을 두고 꾸준히 보내신다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그냥 이런 얘기 들어봤자 소용없고, 나는 콜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콜 자체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주고 싶으신 조언 있으세요, 팀장님? 하기 싫은데 조언해줘야 돼요? 하기 싫지만 하기 싫은데 해줘야 우리 되나요?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콜은 사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만 다른 거고 저는 1차 미팅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전화상으로도 처음이지만 1차 미팅도 처음 고객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님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화로도 어머니 언제 시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통 평일 오전에는 괜찮으신 거죠? 요 정도만 얘기해도 뭐 제가 평일 오전에는 뭐 배우러 다니는 게 있어서 뭐 2시 이후로는 괜찮아요. 이게 1차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콜을 조금 오히려 얼굴이 보이지 않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객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콜이 어려워요. 그치.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되게 바빠. 그리고 날 만나면 너가 이전과는 다른 보험의 관리를 받을 수 있거든? 만날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거절하시는 분 당연히 있죠. 그치. 그런 분들은 굳이 저는 지점장님처럼 빨간색으로 해놓고 굳이 지켜보고 싶지 않아요. 그럴 시간에 나와 맞는 고객을 만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초창기에는 강한 고객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콜 자체가 어려운 이유를 본인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싫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거절하는 것을 내가 해석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게 뭔지에 따라서 피드백이 달라질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는 정말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콜은 별로 어렵지 않다. 이 일을 선택하셨을 때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업무가 전화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피드백을 받아보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잡혀요. 그래서 관리자분이 그럼 너 녹취 좀 한번 줘봐. 내가 피드백을 줘볼게. 들어줄게. 아니면 나랑 한번 IP를 해볼래? 라고 하시면 그거부터 덜덜덜 떠시면서 아유 고객한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달라고 하면 싫겠지. 근데 하셔야 돼요. 내가 들었을 때의 문제점과 남이 들었을 때의 문제점과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몇 번만 거절하는 고객을 이렇게 설득시켜서 방문 약속을 잡아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자신감이 생겨요. 그거를 뛰어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만약에 이게 자신감이 안 생기고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거울 앞에다 두고 통화하시는 거 연습해 보시면 독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그게 그냥 웃으면서 하면 되지 않나요? 내가 웃는 것도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고서는 물론 여기도 고치고 싶고 저기도 고치고 싶고 다 하고 싶진 하지만 내 얼굴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웃는 얼굴 가지고서 통화를 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웃으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니라. 전화지만 웃는 걸 연습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야 표정 연습을 해라. 표정도 달라지고 고객한테 얘기해주는 말투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앞에 있는 내 이쁜 얼굴이랑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고객도 그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네. 의아한가요? 본인은 예쁘신가 보죠. 이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거절했을 때 조금 그 두려움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얼굴이랑 통화한다고 생각하시고서 진행하신 것도 약간 마인드셋 하는 거죠. 일단 해봐야죠. 그죠. 일단 해보시고 처음부터 매몰차게 거절을 당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처음에 초반에 조금 방문이 잘 잡혔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처음부터 거절을 많이 당하셨던 분들이 콜에 더 빨리 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콜 연습하실 때 마구잡이로 전화하세요. 그냥 우리 팀원들 분들한테도 그냥 전화하셔서 고객인 척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차피 번호 저장돼 있을 거잖아. 예를 그런 들어서 훈련도 필요하죠. 그죠? 지점장님 번호로 나한테 전화했는데 채원이 고객님 맞으시죠? 라고 하면 아 연습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주고 해드리죠. 그러면 절대 방문 나 안 나가지. 그치? 바쁜데요? 거절 연습해보고 아 요때 제 피드백을 어떻게 주실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것도 제가 제일 빠르거든요. 만약에 뭐 안 되시면 저장하시고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네, 저는 바쁠 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 드려볼게요. 결론은 연습이 답이다죠. 그런데 콜은 충분히 우리가 임기응변을 할 수 있으니까 비대면이니까 책상에 쭉 펼쳐놓고 해보시고 고객이 스크립트에 있는 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셔도 맥락이 비슷한 것들을 적다 보면 이제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땐 나만의 거절 스크립트 화법집을 마련하실 수 있다면 사실 콜이 두렵지 나가서 미팅하는 건 또 괜찮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뛰어넘으신다면 그 다음 단계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콜을 해야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일단 만나야 되니까. 우리 하는 일이 고객을 만나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또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지현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힘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